안녕하세요, 손님 여러분. 이번 주 고스트바 추천 메뉴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하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오늘의 분노는 소중한 사람에게 배신,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의 분노, 그리고 좌절입니다. 오늘 음료수의 제목은 벚꽃이 필 무렵입니다. 그럼 따뜻하고 원망스럽게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맘때 벚꽃이 필 무렵이 되면 추억이 떠오른다. 아니, 추억이라기보단 비극에 가깝겠지.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장난꾸러기 친구 3명과 친했고 우리의 우정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다. A, B, C와 나. 지금부터 A는 김동민이라 하겠다. B는 나카무라, C는 카토. 그리고 또 한 명,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사쿠라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사쿠라는 우리들 사이에서 떠받들어질 정도의 존재는 아니었지만 딱히 따로 친한 여자아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다가 그녀는 꽤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탓에 다들 사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서로 그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그런 답답하지만 돌아보면 그리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고등학교 4학년 여름, 우리 5명은 축제가 끝난 뒤 술을 사서 근처 공원에서 마시게 되었다. 술 기운이 올라와서인지 어느덧 화제는 담력 시험으로 넘어가 있었다. 근처 숲속에는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 앞에서 합창을 하며 무서운 꼴을 한 여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면 반드시 미쳐버린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도시전설처럼 유행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야, 우리끼리 한번 가볼래? 그 무렵 우리 사이에서 가장 폼을 잡기 좋아하던 카토가 말했다. 조금 경박한 성격의 나카무라는 어째서인지 기운 없이 그만둬 라며 비 맞은 강아지 마냥 C를 바라보았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신경도 뛰어난 데다 정의감도 강해서 우리 사이에서는 리더격이었던 김동민은 어째서인지 가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사쿠라에게 너는 어떻게 할래? 돌아갈까? 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어땠느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사쿠라와 함께 가서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지 보여주고 한심을 사고 싶은 마음이었다. 아마 당시에는 대부분 다들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동민이의 질문에 고개를 젓는 사쿠라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도 갈래. 너희들만 가면 혼자 남아서 불안하잖아. 결국 사쿠라도 같이 가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들은 숲으로 향했다. 거기서 어떤 비극과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상상조차 못한 채 숲속을 가로질러 묵묵히 나아간다. 술기운도 서서히 옅어져서 말수가 적어진다. 운이 좋게도 사쿠라는 내 옆에서 걷고 있어서 내 셔츠의 소매를 잡고 있었다. 한밤중에 숲속에서 우리는 달빛과 동민이가 들고 있는 랜턴의 가냘픈 빛만을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겨우 소문의 그 무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합창을 하는 거였나? 카토는 아직 술이 덜 깬 건지 무서움을 애써 참는 것인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무덤에 다가간다. 나카무라는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서 야, 그냥 돌아가자 라며 나와 동민이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동민이는 침착하게 냉정을 유지하면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사쿠라는 변함없이 내 손매를 잡고 있었다. 겁에 질린 탓인지 셔츠가 뜯어질 것 같이 꽉 잡고 있었다. 소매를 잡은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카무라의 끔찍한 비명소리. 순간 우리는 공포와 긴장의 극에 달해 토끼처럼 도망치기 시작했다. 누가 어떻게 도망쳤는지 어디로 어떻게 달렸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은 채 우리는 뿔뿔이 도망갔다. 다만 그저 어두운 구름에 휩싸인 채 주변은 돌아볼 생각도 못하고 그저 달렸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나는 겨우 숲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원에 돌아와 망연자실해 있자 잠시 뒤에 동민이가 나타났다. 야, 다른 녀석들은? 나카무라랑 카토, 사쿠라 어디 갔어? 같이 안 왔어? 동민이에게 추궁당한 나는 혼자 도망친 것을 후회하면서 못 봤다고 대답했다. 김동민은 혀를 차고 함께 찾으러 가자고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김동민이라도 무서웠던 것인지 도망치는 와중에 랜턴을 떨어뜨리고 왔다는 것이었다. 결국 공원에서 가장 집이 가까웠던 내가 랜턴을 가지고 와서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집에서 랜턴을 가지고 공원에 돌아왔을 때는 카토도 간신히 공원에 도착해 있었다. 카토도 나처럼 나카무라와 사쿠라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게다가 다시 숲속으로 돌아가는 건 싫다는 것이었다. 야, 장난하냐? 애초에 거기 가져간 건 너였잖아! 동민이는 카토에게 잔뜩 화를 냈다. 카토는 난처하다는 듯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계속 사과를 했다. 그런데 나 봤단 말이야. 여자한테 그림자가 무덤 위에서 나오려고 했어. 평소에는 짓궂게 우리를 비웃던 카토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당장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자가 얼굴을 들려는 순간 나카무라가 소리를 질러서 너무 무서웠어. 그 이야기를 듣자 나도 아까 전의 광경이 떠올라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졌다. 다시 숲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카토, 가서 친구들을 찾아야 한다는 김동민,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나. 세 명이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교차 상태에 빠졌을 무렵 숲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나카무라가 터벅터벅 걸어왔다. 숨을 거치게 몰아쉬고 티셔츠는 찢어진 데다가 여기저기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괜찮아? 라며 달려가서 사쿠라는? 이라고 나카무라에게 물었다. 나카무라는 울면서 모르겠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부모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날 밤은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사쿠라의 행방을 찾았지만 사쿠라는 찾을 수 없었다. 문제의 무덤 주변을 중심적으로 수색했지만 단서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몇 주간에 걸쳐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사쿠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매일 숲에 모여서 사쿠라를 찾았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는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쿠라의 시체를 찾는 게 아니라 사쿠라를 찾는 거야 라고 자신을 타이르며 계속해서 찾았다. 결국 사쿠라가 발견된 것은 다음해 봄 벚꽃이 필 무렵에서였다. 사쿠라는 숲의 출구 부근에서 뼈만 남은 채 발견이 되었다. 옷과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사쿠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숲속은 빠짐없이 찾았는데 왜 진작에 찾아내지 못했을까? 우리는 자책을 하면서 장례식에 참석했다. 사쿠라의 부모님은 우리를 전혀 탓하지 않았고 딸의 친한 친구로서 대해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일인지 당시에 우리도 아플 만큼 느끼고 있었다.
동민이는 사쿠라의 부모님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는 사전에 같이 정했던 부탁을 했다. 혹시 사쿠라의 뼈조각을 나눠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쿠라의 부모님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동민이를 바라본다. 5명이 늘 같이 놀던 공원 벚꽃나무 아래에 사쿠라를 묻어주고 싶습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너의 기분은 알겠지만 낙골묘를 관리한 스님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 부모님이 당황해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주지 스님이 저희는 가족만 허락한다면 상관없습니다 라고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장례식이 끝난 뒤 울면서 사쿠라의 일부를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 후 우리들은 진학 또는 취직 등 각자의 다른 길을 걸었다. 나와 동민이는 대학에 갔고 나카무라는 백수로 남았다. 카토는 취직을 하였다. 서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 점차 사쿠라의 비참한 죽음은 마음속에서 잊혀져만 갔다. 그래도 무언가 기념할 만한 날에는 공원을 찾아 그 벚꽃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쿠라를 생각하며 말을 걸기도 하였다. 제멋대로긴 해도 사쿠라와의 아름다운 추억만을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다음에 성인의 날, 오랜만에 4명이 다 모여서 포장마차에 술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슬슬 취기가 올라올 무렵 카토는 갑작스럽게 말을 꺼냈다. 얘들아, 우리 사쿠라 만나러 갈까? 동민이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너 이 새끼 잘도 그딴 소리를 당황해서 카토가 해명한다. 아니, 공원에 가보자는 거야. 나카무라는 그때처럼 여전히 내켜하지 않았다. 얘들아, 만약 유령이라도 돼서 나오면 어떡해? 라면서 무서워하고 있었다. 카토는 나카무라의 등을 두드리며 야! 사쿠라라면 귀신이라도 만나고 싶다 라며 쓰는 숨을 쉬었다. 카토는 나름대로 그 사건을 추모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여긴 나와 동민이는 같이 공원에 가기로 했다. 4명이 다 같이 공원에 몬 곳은 사쿠라를 묻은 그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밤바람은 술로 데워진 몸을 가차없이 식힌다. 벚꽃나무 아래는 무척이나 추워서 아직 봄은 멀었다는 생각만 든다. 사쿠라 만나고 싶다. 카토가 중얼거렸다. 나 사실 어릴 때부터 계속 좋아했었는데. 이어진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말하고 싶었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사실 나도 좋아했었어. 동민이가 그리고 또 내가 말한다. 마지막으로 나카무라가 말하고 우리는 누구 하나 먼저 할 것 없이 합창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날처럼 나카무라가 소리쳤다. 벚꽃나무 뒤에서 사쿠라가 그날 그 모습 그대로 천천히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과 다른 것은 분노에 가득 찬 표정과 몸 전체에 가득한 상처들 뿐, 그리고 다리 사이에서 배어나오는 파가의 혈흔이었다. 사쿠라는 천천히 우리들에게, 그 중에서도 나카무라에게 다가간다. 나카무라는 깜짝 놀라 기겁한 것인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나와 동민이 카토는 가위에 눌린 것 마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나카무라는 벌벌 떨면서 세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사쿠라는 나카무라의 눈앞까지 다가가더니 나카무라의 속에 비집고 들어가듯 슥 하고 사라졌다. 순간 나카무라가 무서운 기세로 구토를 시작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토한다.
피도 섞여 나오고 있었다. 다 토하고 나자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입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카무라의 입안에서 피와 살점이 흘러나왔다. 그것이 혀와 입안을 씹어 뱉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무렵 나카무라의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쉬는 소리를 내며 흰자를 식혀떴다. 간신히 나카무라의 곁으로 달려간 우리 머리 위에서 미안해.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올려다본 위에는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의 사쿠라가 있었다. 희미하게 눈물을 머금은 채 사쿠라는 사라졌다. 사쿠라! 가지마! 동민이가 소리쳤다. 카토는 쓰러져 있는 나카무라에게 달려가 정신을 잃은 나카무라를 후려갈겼다. 네가 왜 그런 짓을 했어?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카토는 울면서 나카무라를 계속 때렸다. 나는 그것을 말릴 수조차 없었다. 나카무라는 그 후 구급차로 후송되어 어떻게 목숨을 건졌지만 입안과 내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광대뼈도 부러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정신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된 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카토는 나카무라가 입은 상처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되어 상해죄로 체포되었지만 치중에 일어난 가벼운 싸움으로 취급되어 벌금형으로 끝났다. 봄이 되고 나와 동민이는 다시 공원을 찾았다. 사쿠라는 무사히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 뒤에서 동민이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 사쿠라는 강했어. 내가 아는 그 어떤 여자들보다. 그날 무덤 뒤에서 여자가 나왔을 때 나도 무서워서 도망치고 말았지만 그 와중에 문득 뒤를 돌아봤다가 봤거든. 사쿠라가 뒤늦게 겁에 질려 도망치던 나카무라를 기다리고 있던 거야. 그런데도 나카무라 그 자식은 사쿠라를... 동민이의 목소리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 허무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벚꽃나무에 손을 모아 빌었다. 부디 사쿠라가 천국에서는 행복하기를. 해마다 벚꽃이 필 무렵이면 환하게 웃던 사쿠라의 모습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파과의 뜻은 성교에 의한 천연막의 파열이다.